안녕하세요, 용박이입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리뷰나 정보를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7월 스팀 할인 7차 영상입니다. 최대 90% 세일 중이며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은 게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슬레이더 스파이어입니다. 이번에는 혹평하는 사람이 드문 게임 슬레이더 스파이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 장르에 큰 영향을 끼친 게임이며 확고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싱글 플레이 카드 게임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게임이죠. 로그라이크 덱빌딩의 시초라고 볼 법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장르 자체가 그리 대중적이진 않기에 진입장벽은 꽤 되는 편이지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게임은 트랜스포트 피벗2입니다. 트랜스포트 피벗2는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은 말 그대로 도시와 도시를 서로 잇고 물류를 배달하는 게임입니다. 각각의 도시에 기차역을 설치하여 승객들을 운송하여 운임비를 받을 수 있고 목재와 석탄, 은과 같은 1차 물품을 제재소와 제철소, 운식기 공장 등 2차 물품 공장으로 옮겨 돈을 획득하는 간단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생산재료가 더욱 많이 필요한 공장일수록 운송하여 남는 마진이 크고 공장의 레벨을 올리려면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저 걸림돌이 되기에 트럭을 사용한 기초적인 운송 루트에서부터 기찻길, 뱃길, 항공에 이르기까지 적자를 최대한 보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양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들이 오가면서 돈이 벌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운송 라인을 만들고 차량을 투입하여 다시금 더 많은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찾고 있던 신성의 원천을 조사하고 있던 라라 크로프트는 이를 트리니티가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베리아를 향하면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탐사와 무덤, 유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전작의 모험을 겪고 한층 더 성장해진 라라를 플레이하면서 험한 일을 겪으면서 또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2016년에 발매된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모로 발전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모델링 교체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으나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던 시리즈이지요. 특히 배경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광활하게 표현되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UI 자체는 타이틀에서든 도중에든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UI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에 대해 신경을 쓴 것인지 플레이 타임 등을 표시하는 UI도 추가해 주었는데 강제적이 아닌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임 어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 좋습니다. 탐험과 퍼즐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고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이번 게임은 스나이퍼 엘리트 4입니다. 스나이퍼 엘리트 4는 1943년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영국 소특수부대 소속의 칼페이건이 되어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8개의 메인 미션에서는 나치의 고위 장교를 암살하고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사보타주를 하게 됩니다. 미션 하나당 최소 1에서 2시간 정도의 클리어 시간이 필요하고 주임무와 보조 임무를 원하는 순서대로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픈월드 요소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DLC 미션을 통해서 히틀러를 원하는 방법으로 암살하는 등의 재미도 있어서 매니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은 이유는 역시 킬캠 기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멀리서 저격총을 이용해서 적 유닛을 제거할 때 간이나 심장, 폐, 심지어 고안에 이르기까지 신체 기관을 향해서 쏜 총알이 슬로우 모션으로 확대되어서 피격 부위를 박살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에 단순히 총을 쏴서 적을 없애는 게임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해주는 게임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나루토 질풍전 나루토 및 스톰프입니다.
원작은 여전히 나루토의 아들인 보루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외계인이 등장하고 인슐러 행성을 이동하는 파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열했던 싸움의 의미가 퇴색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세계관에서 가장 치열했던 4차 인계대전을 직접 체험하는 재미와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줄거리는 다시 경험해도 왜 원작이 이토록 인기가 있었는지를 체험시켜줍니다. 이번 게임은 세븐데이즈 투 다이입니다. 아포칼립스 주제로 다룬 게임이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특히 좀비와 샌드박스가 결합된 세븐데이즈 투 다이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좀비에 대한 설정을 조작할 수 있어서 난이도 조절이 수월하고 보급품과 약탈품 퍼센트 조절, 블록 데미지 조절 등 자유롭게 설정을 바꿀 수 있어서 입맛에 맞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까지 지원하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게임 스토리는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생화학 무기로 인간의 대다수가 좀비로 변해버린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샌드박스 게임이기에 매우 넓은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서 버텨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게임 이름인 세븐데이즈 투 다이에서 봤듯이 7일차가 되면 상상 이상의 물량이 플레이어를 잡아먹기 위해 몰려드는 걸 감상할 수 있어서 극한의 생존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좀비 아포칼립스답게 끊임없이 생존해야 하는 압박감과 성장과 파밍의 재미 등 다양한 재미 요소가 가득합니다. 혼자서 해도 재밌고 둘이서 해도 재밌는 이 게임이 있기에 추천드립니다.